3부 제1장. 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법. 나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어느 저녁 메리언 제이 더글러스가 들려준 이야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내 수업을 듣던 수강생 중 한 명이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그는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비극이 그를 덮쳤던 경험을 나눠주었다. 첫 번째 비극은 그가 너무도 사랑했던 5살짜리 딸아이가 죽었을 때 찾아왔다. 그와 그의 아내는 절대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10개월 후 신은 우리에게 또 한 명의 딸을 보내주었지만 아이는 겨우 5일을 살고 떠나버렸습니다. 두 번의 이별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자지도 먹지도 쉬거나 긴장을 풀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자신감마저 사라졌었습니다. 그는 의사를 보러 갔는데 한 의사는 수면제를, 다른 의사는 여행을 권했다. 그는 둘 다 시도해 보았지만 어떤 처방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지가 기계 속에 끼어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언가 몸을 점점 더 세게 옥죄어 왔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온몸이 마비되었을 때의 긴장감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4살짜리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나를 도운 것도 결국 그 아이였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어느 오후 아이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배 한 척 만들어 줄래요? 나는 배를 만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도 할 기분이 아니었었죠. 하지만 그 조그만 녀석을 감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 배를 만드는 데는 자그마치 3시간이 걸렸습니다. 놀이가 끝났을 때 나는 배 만들기에 집중한 3시간 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정신적 휴식과 평화를 느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발견은 나를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간 하지 못했던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계획과 생각이 필요한 바쁜 무언가를 할 때만큼은 걱정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경우 배 만들기가 걱정을 물리쳤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바쁘게 생활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안의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책장, 계단, 덧창, 블라인드, 문손잡이, 자물쇠, 수도꼭지는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2주에 걸쳐 242개의 할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동안 그 일을 대부분 해치웠습니다. 게다가 나는 활기를 주는 활동들로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나는 뉴욕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고향의 시민활동에도 참여하고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임에도 참석하고 적십자나 다른 활동을 위한 모금 활동을 도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쁜 나머지 걱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다. 그건 윈스턴 처칠이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하루에 18시간씩 일할 때 했던 말과 똑같다. 사람들이 그에게 엄청난 책임감에 대해 걱정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바쁩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찰스 캐터링 역시 그가 자동차를 위한 셀프 스타터를 개발 중이었을 때 같은 상황에 부닥쳐 있었다. 캐터링은 퇴직 전까지 제너럴 모터스의 부사장이자 영구 법인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 당시 그는 너무 가난한 나머지 곳간의 건초, 다락을 연구실로 써야 했다. 그는 아내가 피아노 레슨을 하며 벌어온 $1,500로 생활했고 나중에는 생명보험을 담보로 $500를 대출하기까지 했다. 나는 그의 아내를 만나 당시 상황이 걱정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당연히 그랬습니다. 나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울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걱정하기에는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답니다. 위대한 과학자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연구실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어떻게 그런 장소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도서관과 연구실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에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문제를 잊어버린다. 연구원들이 신경쇠약을 겪는 일은 극도로 드물다. 그들은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바쁘게 지내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일까? 다름 아닌 심리학이 밝혀낸 가장 본질적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그것이다. 믿어지지 않는가? 좋다. 그렇다면 간단한 실험을 해보도록 하자. 지금 바로 몸을 뒤로 기댄 뒤
눈을 감고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 아침의 계획을 동시에 생각해 보도록 하라. 당신은 방금 두 가지 생각을 차례로 할 수는 있어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챘을 것이다. 감정의 세계에도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재미있는 일을 하며 활력과 열의를 느낌과 동시에 걱정으로 맥이 빠지는 건 가능하지 않다.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밀어낸다. 이 단순한 발견을 통해 육군 소속 정신과 의사들은 전쟁 중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 이른바 정신신경증에 시달리는 군인이 실려오면 군의관들은 바쁘게 지내라 라는 처방을 내렸다. 환자들의 일상은 곧 낚시, 사냥, 공놀이, 골프, 출사, 정원 가꾸기, 댄스와 같이 주로 야외 활동으로 바쁘게 채워지게 되었다. 그들이 겪은 끔찍한 참상을 계속해서 떠올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작업요법은 정신의학에서 노동을 마치 약처럼 사용하는 요법을 일컫는다. 이건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들은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이 요법을 발견했다. 필라델피아의 퀘이커 교도들 역시 벤저민 프랭클린 시대에 이 요법을 사용했다. 1774년 퀘이커교의 요양원을 방문한 한 남성은 그곳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 아마 섬유에서 실을 뽑고 있던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퀘이커 교도들은 환자들이 약간의 노동을 할 때 병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노동이 신경을 달래준 것이었다. 그 어떤 정신과 의사라도 바쁘게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병든 신경을 낫게 하는 가장 잘 알려진 마취제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헨리 W. 롱펠로우는 젊은 아내를 잃었을 때 그 효과를 깨달았다. 그의 아내는 편지를 봉인하기 위해 촛불에 밀랍을 녹이던 중 옷에 불이 붙는 사고를 당했다. 롱펠로우는 비명을 듣고 그녀를 구조하려 했지만 그녀는 결국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롱펠로우는 한동안 그 끔찍한 기억으로 고통을 받아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관심이 필요한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비탄 속에서도 롱펠로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에 나서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이도 했다. 글씨 아이들의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담겼다. 그는 단테를 번역하기도 했다. 모든 의무는 그를 계속해서 바쁘게 만들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잊고 다시 평화를 찾게 된 것이었다. 테니슨이 그의 가장 친애하는 친구인 나서 헬럼을 잃었을 때 했던 말을 떠올릴 수 있다. 나를 행동 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으로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쉼없이 하루의 일과에 몰두하는 동안만큼은 자신을 행동으로 밀어 넣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하지만 위험한 시간은 그를 뒤따르는 시간이다. 행복한 마음으로 여가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걱정이라는 우울한 악마 역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 판에 박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상사가 오늘 던진 말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탈모로 대머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거의 진공 상태가 된다. 물리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자연은 진공을 꺼린다. 라는 말이 지닌 뜻을 이해할 것이다. 당신과 내가 살면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진공 상태는 백열전구의 내부일 것이다. 전구를 깬다면 자연이 그 진공 속으로 공기로 채울 것이다. 자연에는 텅 빈 마음을 채우려는 습성이 있기도 하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주로 감정이다. 왜 채우느냐? 걱정, 두려움, 증오, 질투, 시기와 같은 감정들은 대자연의 원시적인 활력과 역동적인 에너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 감정들은 우리의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각과 감정을 몰아낼 만큼 충분히 폭력적이다. 컬럼비아 사범대학 교육학 교수인 제임스 엘머셀은 아주 적절한 예시를 들었다. 걱정은 당신이 행동할 때가 아닌 일과가 끝났을 때를 당신을 괴롭히기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긴다. 그 시간대의 상상력은 마구 날뛰며 모든 우스꽝스러운 가능성을 들먹이며 작은 실수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마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엔진처럼 끝없이 질주하며 베어링을 태우는 것은 물론 차 전체를 산산이 부서뜨리는 것이다. 걱정을 치료하고 싶다면 건설적인 일을 하며 주의를 완전히 돌려야 한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시행하기 위해 대학 교수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전쟁 동안 내가 만난 어느 시카고 출신의 가정주부는 걱정을 치료하고 싶다면 건설적인 일을 하며 주의를 완전히 돌려야 한다. 라는 진리를 스스로 깨달았다. 내가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만난 건 미주리에 있는 농장을 가기 위해 탔던 기차의 식당 칸에서였다.
그들의 이름을 알려줄 수 없어 애석한 마음이다. 나는 이야기에 진실성을 부여하는 실명과 주소 없이 사례를 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부부는 내게 자신들의 자식이 진주만 공격 다음날 소집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여자는 아들 걱정으로 거의 건강을 해칠 뻔했다고 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그곳은 안전할까? 전투 중일까? 부상당하면 어쩌지? 그가 죽는다면? 그녀에게 어떻게 걱정을 극복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바쁘게 지냈답니다. 처음에 그녀는 하녀를 해고하고 직접 집안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문제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집안일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걱정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침구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몸과 마음 모두를 바쁘게 만들 새로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대형 백화점의 판매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역시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나를 둘러싸고 가격과 지수, 색상 등을 끝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맡은 일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시간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아픈 발을 뻗고 쉴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곧장 침대로 가 의식도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걱정에 쏟을 시간도 에너지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존 쿠퍼 포이스가 불쾌한 일을 잇는 방법에서 할당된 일과를 수행할 때 나오는 일종의 편안한 안정감, 깊은 내적, 평화, 행복한 무감각이야말로 인간의 신경을 달래준다. 라고 한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여행가인 오사 존스는 얼마 전 내게 자신이 어떻게 걱정과 슬픔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 말해주었다. 당신은 이미 그녀의 삶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는 모험과 결혼했다라는 책을 썼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면 그녀는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녀는 16살일 때 마틴 존슨과 결혼했고 그를 따라 캔자스주의 체누트를 떠나 보르네오의 야생 정글로 향했다. 자그마치 25년 동안 이 캔자스 커플은 세계를 여행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멸종위기, 야생 동물에 관한 영화를 찍었다. 9년 전 미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성공적이었던 영화 상영을 위한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덴버에서 비행기를 타고 해안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비행기는 산에 추락했고 마틴 존슨은 즉사했다. 의사들은 오사 존슨이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그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였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그녀는 휠체어에 타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을 펼쳤다. 그날부터 그녀는 휠체어에 탄 채 100회가 넘는 강연을 다녔다. 내가 그녀에게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슬픔과 걱정에 빠질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오사 존슨은 테니슨이 100년 전에 발견한 진리와 똑같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나를 행동 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으로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버드 제독 역시 같은 진리를 발견했다. 그는 5개월 동안이나 판잣집에 갇혀 지내던 중이었는데 그 판잣집은 남극을 뒤덮은 대빙하, 자연의 가장 오래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그 대빙하 속에 말 그대로 파묻힌 상태였다. 그 빙하는 미국과 유럽 대륙을 합친 것보다 넓은 땅을 뒤덮고 있었다. 버드 제독은 그 집에서 5개월 동안 홀로 지냈다. 주변 160km 이내에 살아있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숨이 얼어붙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그에 져서 홀로에서 혼란스럽고 영혼을 조각내는 어둠 속에서 보낸 5개월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낮도 밤만큼 어두운 날들이었다. 그는 정신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바쁘게 몸을 굴려야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밤이 되면 랜턴 불을 끄기 전 다음날 할 일을 대충 그려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탈출용 터널을 만드는데 1시간, 쌓인 눈을 고르는데 30분, 연료통을 정리하는데 1시간, 식품 창고의 벽에 선반을 만드는데 1시간, 썰매에 부러진 연결고리를 고치는데 2시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나누는 일은 굉장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놀라운 감각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날들은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목적 없이 보낸 날들은 대체로 공중분해되고 마는 법입니다. 기억할 만한 말이다. 목적 없이 보낸 날들은 대체로 공중분해되고 마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시 걱정에 빠진다면 오래전 그 효력이 입증된 노동이라는 특효약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버드에서 임상의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 분야
전문가인 리처드 C. 캐봇 박사도 이에 동의했다. 그의 저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캐봇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의사로 일하며 지나친 의심, 망설임, 동요와 두려움으로 인해 마비된 영혼 때문에 고통받던 많은 사람이 노동을 통해 치유받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노동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는 에머슨이 찬양한 독행과도 같은 것이다. 당신과 내가 바쁘게 삶을 굴리지 않고 그저 어딘가 앉아서 지난 일을 곱씹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찰스 다윈이 위버 기버라고 불렀던 것을 깨어나게 할 것이다. 위버 기버는 공허함을 불러와 실천력과 의지력을 파괴하는 작은 악마 같은 존재다. 나는 조바심을 내거나 마음을 졸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며 위버 기버를 물리친 뉴욕의 한 사업가를 알고 있다. 그의 이름은 트램퍼 롱맨으로 그의 사무실은 월가 40번지에 있다. 그 역시 성인을 대상으로 한내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었다. 그가 걱정을 정복한 이야기는 너무도 흥미롭고 인상적이었기에 나는 그를 수업이 끝난 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우리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 그가 내게 전한 이야기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나는 걱정으로 인해 불면증을 앓았습니다. 나는 긴장, 짜증, 초조함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뉴욕 웨스트 브로드웨이 418번지에 있는 크라운 프루트 앤 익스트랙트 컴퍼니의 회계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갤런씩 통에 포장된 딸기에 50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제품을 아이스크림 공장에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셔널 데어리와 보든스 같은 초대형 아이스크림 생산자가 갑작스럽게 구매를 중단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더 큰 규격에 해당하는 배럴 단위로 포장된 딸기를 구매함으로써 시간과 돈을 절약하여 생산력을 더욱 빨리 증가시키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매하지 못한 50만 달러어치 딸기가 남게 되었음은 물론 다음 12개월을 위해 100만 달러어치 딸기를 새로 계약한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행에서 35만 달러를 대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을 청산하거나 연장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걱정에 빠질 수밖에요. 나는 우리 회사의 공장이 위치한 캘리포니아 왓슨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설득해 상황이 달라졌고 우리가 파산 직전이라는 걸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뉴욕 사무실의 판매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의 설득 후 결국 딸기 포장을 중단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청과 시장에 공급하기로 그를 설득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걱정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이미 걱정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체리, 하와이에서 온 파인애플, 모든 게 걱정이었습니다. 긴장과 초조함으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신경쇠약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불면증을 치료하고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쁘게 지내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100%의 역량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일상을 채워 걱정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전까지 하루 7시간을 일했다면 지금은 15시간에서 16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8시까지 사무실로 내려가 매일 자정이 되도록 그곳에 머무릅니다. 새로운 업무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정쯤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친 나머지 거의 바로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활을 3개월 동안 유지했더니 걱정하는 습관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다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일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벌써 18년 전의 일입니다.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불면증이나 걱정으로 방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옳았다. 그는 다음에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요약했다. 비참한 생활의 비밀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고민할 만한 여유가 있다는 데 있다. 그러니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바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피가 빠르게 돌고 머릿속의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몸속의 긍정적인 기운이 치솟으며 걱정을 몰아낼 것이다. 바쁘게 생활하고 그 생활을 유지하라. 걱정을 치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특효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